양문석 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경기도 안산 갑 지역구 출마자이고 이제 공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후보입니다. 지금 이마에 손을 짚고 있는 저 사람인데요. 딸이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 대출이다. 그렇게 의혹을 사고 있지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양문석이 저 사람이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저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제가 그냥 허탈해서 웃습니다만. 아무튼 조선일보를 정식으로 거론을 하면서 저 사람이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걸 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한 몇 해만 더 있으면 저도 40년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나쁘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 진짜 양심을 걸고 그런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서울 잠원동에 3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41평짜리. 서울 서초구 잠원동 뭐 구체적인 번지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검색해 보시면 뭐 번지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돈을 31억을 주고 그걸 살려는데 돈이 모자랐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인천에 있는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대부업체는 이자가 연 20%예요, 여러분. 네. 끔찍하죠. 일반인들은 이런 돈 못 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달 쓰는 급전이 필요한데 그 부도를 막기 위해서 그걸 일단 메꾸고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그럴 때 쓰지 않을까. 저 같은 사람은 짐작만 해봅니다. 그걸 어떻게 몇 달씩 1년씩 쓸 수 있겠어요. 아유, 그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벌어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양문석이 그게 그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거든요. 주택 구입비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아파트가 나와서 계약을 빨리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이제 인천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일단 갖다 끌어다 씁니다. 그게 6억 원쯤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한 달에 이자가 뭐 1,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뭐 수소문 뭐 곳곳에 해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 금고하고 어떻게 연결이 닿은 겁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대출 알선책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으려고 보니까 새마을 금고 역시 이제 그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인 겁니다. 여기도 역시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 윤석열 정권 때가 아니고요. 그때 역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집 구입 목적으로 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대출 브로커가 뭔가 방법을 얘기해 줬는데 브로커가 얘기했는지 이제 양문석은 수성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 거고 수성 새마을금고 쪽은 펄쩍 뛰면서 우리 그런 적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5명 지금 대구에 급파해가지고 오늘 아침 8시부터 지금 다 뒤지고 조사하고 있다니까 그 얘기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대학생 딸이 있는데 이 뭐 딸 찬스를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빠 찬스가 아니라 딸 찬스인 것 같다. 딸한테 갑자기 사업자 등록을 시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갖고 그래서 집을 사려고 돈을 꾸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꾸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서류를. 그래서 돈을 무려 11억이나 꿉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그러니까 뭐 사전에 매출 기록이 있는 건지 매출 실적이 있어야 어느 정도 제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예컨대 이걸 좀 규모를 확장시키려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제 그럼 뭘 가지고 와야 될 겁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실력이 있다 하기 위해서는 담보는 이제 잠원동 아파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려 하니 집은 우리 아빠 집인데 우리 엄마 집인데 이 집을 담보로 낼 터이니 저한테 사업 자금을 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그렇더라도 대출 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사업 자금으로 쓸만한
과거에 실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건이 되는 건지 이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11억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이내에 그 돈을 내가 가져다가 어디 지출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또 보고하게 돼 있대요. 그 새마을 금고에. 그러면은 우리가 돈 11억 줬더니 이 사업하는데 잘 썼구나.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절차겠지요. 만약 그게 잘 안 되면 사업하겠다고 11억을 가져갔는데 뭐 집 사는데 아빠한테 다 주고 말았다고? 이러면 안 돼. 우리도 이거 감사해서 걸려. 다시 11억 다 가지고 와. 아니면 당신들 고발할 거야.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1억을 빌려가지고 6억은 대부업체한테 갚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듣기에는 11억을 다 사업 비용으로 써야지 왜 그걸 빚 갚는 데 쓰는 겁니까? 집값에 빚을 갚는 데 왜 쓰냐고요. 핑계를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그 서류를 낱낱이 다 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5억 원어치를 물품을 구입했다라는 거지요. 물품을 구입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이 속보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그 기자들이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그 수성 새마을금고를 취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통신 판매업을 한다고 사업자 등록을 했대요. 통신 판매업. 통신 판매업은 왜 인터넷에서 이제 하는 거겠지요. 통신 판매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개 어떤 이제 그 옷에 관심이 많은 여성일 경우에는 자기가 왜 카메라 앞에서 옷 입어보고 내가 이런 옷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 옷 드립니다. 뭐 이렇게 연결해줘서 이제 거기서 사업을 일으키는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통신 판매업도 그 분야가 그 분야로 따지면 수만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가령 이 20대 초반의 이 여대생이 애완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 애완견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물건들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화장품에 대해서 자기가 잘한다 그러면 화장품을 또 판매하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아무튼 통신 판매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돈을 빌려갔다는데 근데 뭐 정작 본인은 뭐 몇 달 뒤에 캐나다로 어학연수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이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꼬리를 문다고 그러죠. 거짓말. 작은 거짓말은 큰 거짓말이 아니면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은 계속해서 어디서 삐죽 나오거든요. 그걸 일거에 덮으려면 큰 거짓말을 갖다가 콱 덮어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거짓말의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이제 양문석 씨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사업자 등록부터가 거짓말일 가능성, 그다음에 5억 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 5억 원어치 도대체 뭘 구입했는지, 옷, 화장품, 뭐 애완견 물품, 아니면 사무실을 쓰면은 뭐 사무실 임차 비용, 아니면 그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뭐 자동차가 필요했으면 법인 차량 구입 비용, 뭐야 그 물건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5명의 조사위원이 가서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다니까 그런 것도 다 볼 겁니다. 자, 서류 가지고 와봐. 물품 구입비 5억 원 썼다고 뭐 서류를 냈다음에 수성 새마을금고에 자 보니까 뭐 사무실 빌렸고 차 샀고 뭐 물건을 뭐 의류를 샀어. 애완견 물품이야.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거 있는지 가보자. 얼마치를 샀고 얼마치를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건 얼마치고 그다음에 판매를 했다면 그 사업 실적이 매해마다 그 뭐 세금은 얼마를 냈는지 이게요. 한번 파들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건 근거로 다 남겨져 있어야 되고 물품을 샀으면 물품을 그냥 삽니까? 현금으로 그냥 사요? 뭐 조폭 집단이 암시장에 가서 권총 삽니까? 그냥 사게? 그게 아니거든요. 다 물품 산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상대편 거래처가 있으면 그 거래처에도 그 근거는 다 남아있는 거고 이런 한 장 허투루 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도로 보면은. 꼼짝 못해요 이거. 근데 그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 이제 모든 게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조선일보 가만 안 둔다 뭐
뭐 징벌적 손해 어쩌고 해도 더더군다나요, 여러분.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면은 이 주택담보대출하고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거 겪어봐서 알아요. 그 주택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1년인가 거치기간 지나자마자 원금을 같이 갚아놔야 돼요. 미쳐요, 정말. 원금과 같이 상환. 그래서 한 2, 3억만 빌리더라도 보통 봉급쟁이들은 겁이 날 정도로 이제 갚아야 될 돈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원금과 같이 꺼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업자 대출은 그렇게 안 해요. 일시 상환하도록 이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자가 3.85%, 연 3.85%니까 사업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왜? 원금은 안 갚아도 되니까. 원금은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한꺼번에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만기 일시 상환. 그런데 그마저도 한 달 이자가 352만 원이었답니다. 11억이나 되니까 한 달 이자가 352만 원. 20대 초반 아이가 20대 초반 아이죠. 애죠. 애가 350만 원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 그래서 그 이자를 엄마가 대신 내줬다. 이거는 불법 증여입니다.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생활에서는 엄마가 딸을 위해서 몇 달 동안 350만 원씩 줄 수도 있죠. 여유가 있으면. 그까지 야박하게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딸이 사업자 등록을 했고 사업을 하는 곳으로 금융기관에 신고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정당한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걸 엄마가 내줬다면 이건 증여세 포탈이 되는 겁니다. 뭐 작업 대출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요. 그 새마을금고에 대출 담당 직원하고 그다음에 대출 브로커하고 그다음에 이 양문석이 돌아다니면서 했는지 양문석 딸내미가 돌아다니면서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대개 이거는 20대 초반은 뭐 똘똘한 여자아이 같으면 본인이 다 앞가름하면서 다닐 수도 있지만 아비가 돌아다니면서 다 해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뭐 그걸 제가 추정해서 말할 바는 아니고 그 대출하는 사람, 대출인하고 브로커하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직원하고 처음부터 짜고 편법으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걸 작업 대출이라고 한답니다. 작업 대출. 우리 금융감독기관에서 이미 이런 거는 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번 사태 때문에 정말 사업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 전국에서 지금 금융기관에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출이 갑자기 스톱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이런 뉴스가 한번 터지면은요 금융기관은 딱 움츠러듭니다. 그러니까 내일자로 사업대출 10억 원 나갈 예정돼 있고 내일자로 사업대출 20억 나가기로 예정돼 있는 어떤 금융기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이게 터졌어? 야 스톱! 올 스톱! 서류 다 처음부터 다시 점검. 현장 가봤어? 사업하겠다는 현장 가봤어? 제가 은행 지점장이라면 당장 그런 지시 내리죠. 올 스톱해. 은행 본점에서도 긴급 지시사항. 사업자 대출 올 스톱. 자 일단 처음부터 다시 점검. 서류 전체 점검. 이만큼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본사로 문의 안 하겠습니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걱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오전 8시 20분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5분이 지금 대구에 가서 전부 다 뒤지고 있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양문석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을 2번을 신고해야 돼요. 하나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천 과정에서 거기서도 검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딱 된 다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양쪽의 신고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요 참 투명사회 어지간해서는 이거 이런 한 장 틀리겠다가는 나중에 왜 지역구에 상대편 당 후보가 있거든요. 그쪽 참모들이 그런 거 점검 안 해보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공시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높은 쪽을 신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실거래가가 높죠. 물론 전국에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잠시 높았던 곳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 당연히 실거래가가 높습니다. 지금 그쪽 실거래가가 45억인가 43억인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31억에 샀는데 이미 40몇 억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람하면 실거래가 다 나와요. 서울 잠원동에 41평 아파트 쳐보세요. 그냥 나옵니다. 0.1초 만에 나옵니다. 40몇 억이 이제 형성되어 있을 텐데 이걸 공시가가 21억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문석은 이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억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문석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구마 줄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뭔가 모면하려고 해명을 잘못하면 이게 줄줄줄줄줄줄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줄줄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 붉어지는 순간 후보 사퇴하면 안 나오죠. 근데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티면 이제 4월 10일 날 다가오고 4월 10일 날 안산 갑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래도 민주당 찍어주지 않겠느냐. 그때 나는 이제 민주당 당선인이 되는 순간 나는 방탄조끼 입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걸 지금 노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